오늘 우리 K증시는 블랙먼데이가 3일째 정말 여고괴담처럼 반복이 또 됐습니다. 정말 오늘처럼 개장 시간 6시간 반이 이렇게 또 길게 느껴진 적도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꺾이면서 뭐 아주 작은 희망사항이었지만 그동안 미국만 너무 독주를 해서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이 좀 신경질적이었다. 그럼 미국이 꺾였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반등하려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여지없이 그런 희망은 무너졌고, 어제 말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거대로 미국도 빠졌는데 한국은 모자랐다고 버티냐 이런 식으로 개장부터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지금 이 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를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더블 바텀을 지나서 트리플 바텀, 즉 3중 바닥을 찍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역 헤드앤숄더 진입이라고 보면은 사실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이게 역상이니까 오른쪽 어깨가 위로 승천하는 이런 구간도 지금 임박했다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버린 게 더 큽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월, 화, 수 신용 물량 많이 털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신용 잔고가 17조 원 후반대까지 남아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매일 아침 8시 40분마다 일단 반대 매매 터지면서 초장부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한번 얻어맞고 증시가 스타트를 해버리니까 역시 또 수심에는 이것도 쥐약이죠. 사실 이 신용 잔고가 뭐 지난 7월 초에 20조를 돌파했던 게 올해 거의 피크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수익이 나서 자발적으로 신용잔고를 줄이고 갚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타이로다가 증거금 못 채워넣고 반대 매매로 털리면서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도대체 이 신용잔고가 어디까지 빠져야 이걸로 바닥을 찾을 수 있는지 계산이 조금 힘들다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의미도 없는 또 바닥 타령인데, 우선 간밤에 테슬라는 꺾였고 아직 비트코인이랑 코인 쪽은 하여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 코인이 꺾여야 진짜 우리 삼성전자도 K증시도 그리고 코스닥도 바닥 찍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제는 또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제 간밤에 도지코인의 경우는 포드 시총을 추월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고, 하여간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트럼프 랠리는 여전히 그 급발진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받을만 하면 이게 또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거래니까 어디서 또 귀신같이 매수세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들어올려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의 반복입니다. 하여튼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린 삼성전자 발바닥 각질 수준이 5만 원인데 이게 이렇게 빨리 도달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정말 코인 무빙과 비슷한 강세를 보였던 전력 송전 이쪽까지 오늘은 급락 나오면서 결국 업종 하락률 1위 찍었는데, 여기 또 이제 뒤늦게 올라탄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도 오늘은 역시 이제 급락 나오면서 과연 지금이 그 식당으로 치면 브레이크 타임인지 아니면 결국 이게 내리막길로 꼬라박는 그저는 시작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그 증시격언 중에 그런 거 아시죠? 골드러시 때는 정작 금광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파는 장사가 떼돈을 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게 통하냐고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개미들이 열심히 팠던 금광은 결국 전부 꽝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유독가스까지 흡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현대판 청바지 곡괭이 장사는 바로 증권사들입니다. 청바지는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 이자, 그리고 곡괭이는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와중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뭐 다른 거 말고 그냥 개미들한테 받은 수수료하고 신용미수 이자 벌은 게 지금 1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실적 기준 1위는 한국투자증권,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이 1조 416억 원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그래서 이제 작년 3분기 대비 70% 증가했고,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증권인데 여기는 누적 순이익 7,5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그리고 이제 3분기 당기 순이익만 보면은 작년 대비 60% 상승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올해 1조 클럽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키움증권까지 다 하여간 1조 클럽에 올해 진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 엔캐리 청산 공포 때문에 지금처럼 한번 K증시 완전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갑자기 대선 후보 사퇴하면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일어나고 하여튼 K증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들 다 박살이 났던 바로 그게 3분기 그 7, 8, 9월이었는데, 이 와중에 증권사들은 앞에 말한 개인들한테 수수료하고 수탁론 이자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래도 현대판 청바지 곡괭이 장사가 아닌가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그 청바지랑 곡괭이도 사실 허접한 불량품이었다는 겁니다. 청바지는 며칠 안 입었는데 무릎에 빵꾸 났고, 곡괭이는 자루가 썩어가지고 곡괭이질 두어 번 하다가 이게 대가리가 떨어져가지고 내 발등을 갖다 찍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그 국내 시중 증권사들이 수수료 받아먹는 대가로 주는 상품, 즉 주가 전망이 완전히 불량이었다고요. 그러면 또, 야, 그거 사는 사람이 잘 보고 사야지,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중간에 그 놈의 뿌로커 놈들이 그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입을 털어대니, 지금 안 그래도 내수 경제 안 좋고 또 미래에도 불확실하다고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놈의 마바라들 혓바닥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근데 뭐 아무리 이 주식 장사치들이 지네 먹고 살려고 그런다고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지난 7월 11일 정확하게 삼성전자 주가 장중에 88,800원까지 급등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어떤 마바라들도 팔라는 소리를 한 놈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오로지 나 혼자만 떨주 올팔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올팔 찬스다. 그래서 일단 현금 챙긴 다음에 다음 떨줍 찬스를 기다리자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리포트도 그 뒤로는 자꾸 그 삼성전자를 뭐 포커스 리스트나 아니면 탑픽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신 SK 하이닉스를 내세우고 이런 것도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었고요. 결국 오늘 또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지금 생색정보통으로 잘했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한국 주식은 그걸 뛰어넘는 모험자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 뭐 지인들 하여간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 위험한 사람 만나지 말라, 또 위험한 거 만지지 마라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도대체 이 주식은 그렇게 위험한 걸로 다루질 않느냐. 이게 다 그놈의 마바라들 책팔이 강의팔이 회원가입비 빠리 놈들의 그 사람들의 경계심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공작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험자산에는 공부도 안 통해. 근데 자꾸 공부를 하라고. 그러다가 돈 잃으면 네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막 지랄을 하잖아. 자, 그래서 약간 경제 원론에서 주식이라는 자산은 리스크 에셋, 즉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근데 그거보다 더한 한국 주식은 이제 모험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공부로 맞추냐고. 사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버블 당시에 코스닥이 2925포인트까지 갔을 때도 그때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3000시대 연다고 막 난리였었는데 그때 뭐 새로운 기술이니 이런 인터넷 기업들만으로는 더 이상 약이 안 팔리니까 뭐 이리듐에다가 뭐 우주 개발 테마까지 들먹이다가 결국은 버블 붕괴돼가지고 오늘 코스닥은 700도 깨져버렸어. 그때 비하면 아예 지수 자체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동학개미 운동 때도 코로나 팬데믹 그 테마로 뭐 언택트 플랫폼 이런 거 이제 충분히 다 해먹었는데 그걸로 성에 안 차니까 메타버스 뭐 P2E NFT까지 팔아먹다가 결국 유동성 썰물 오니까 전부 날아가 버렸는데 그럼 그 중간에서 마바라들만 떼돈 벌고 먹튀를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린이라는 표현이랑 동학 개미운동 그 두 가지 표현이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끔찍하고 막 간담이 서늘하더라고. 왜냐면 결말이 뻔히 보였거든. 근데 그게 뭐 자랑처럼 유행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짓거리들 하더니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동학 개미 전부 몰살당했고 그다음에 주린이 유괴돼서 아직도 부모 품으로 못 돌아왔잖아. 아니 그때 물린 돈 지금 내 통장에 내 지갑에 다시 돌아왔어? 아니잖아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국 증시에는 하루 3번의 타이슨 펀치급의 충격이 가해졌는데 일단 오전 8시 40분 증권사 신용미수 반대매매, 그 다음 오전 10시 반에 외국계 CFD 반대매매, 그리고 오후 2시에 사설 스탁론 반대매매, 이렇게 세 방을 진짜 지금 안 그래도 기진맥진이라 쓰러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타이슨급 펀치 3번 꽂아버리니까 계획이고 뭐고 그냥 뭐 바닥을 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와중에 오늘 또 일본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물론이고 뭐 중국, 홍콩, 대만, 인도 하여간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우리까지 다 이제 매도세가 쏟아지는 그런 트리거가 됐는데 이거는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수 10월분이 3.4% 상승으로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생산자 물가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럼 또 그놈의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 인상을 더 세게 때리거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 또 엔캐리 청산의 강도가 강해진다. 이런 불안한 시나리오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일단 일본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전고점이 이제 7월달 3%였거든요. 근데 당시에서는 좀 여름 휴가철이기도 했고 또 마침 이제 7월 초에 그 일본이 금리 인상을 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좀 지켜보자는 반응이었었는데 그러다가 8월달에 2.6%로 팍 꺾이면서 아 드디어 일본 물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9월달에 이게 2.8%로 도로 기어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지난 7월 고점도 뚫고 3.4%로
완전히 그냥 스카이 라케팅,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상치가 이제 3.0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서프라이즈급 지표 우려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이 내년 3월로 지금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12월로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내년 1월로 땡겨진다.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 K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서도 좋을 게 없는 거죠. 유동성 환경이. 하여간 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랠리니 이런 상승은 우리가 또 못 따라가면서도 이런 악재는 하여간 귀신같이 또 오늘 반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 시간인데, 참, 오늘 같은 날은 한국 주식 거래하는 외국계 증권사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쥐죽은 듯이 눈치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때 나온 외국계 리포트가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JP모간의 K오토, 즉 자동차 업종, K오토니까 한국 자동차 업종, 이 분석에서 내년 2025년은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는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에 강력한 반등을 예상하는데 현재 주가는 여름의 사상 최고치 경신한 피로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밸류에이션은 아직 미국 GM이나 포드 같은 데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JP모간은 이 현대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에 수혜를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요걸 이제 앞으로 유의해야 된다는 관점이죠. 트럼프가 당장 이제 대중국 비롯해가지고 아시아의 관세 올리면 당연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내연기관차보다 이 하이브리드가 마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의 경우는 현대차랑 기아 둘 다 전환 전략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는 160만 대에서 200만 대 사이로 정해가지고 경쟁사들보다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의 경우는 뭐 유럽 강국이라고 하는 뭐 독일 3사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전기차 부문에서 손익분기점의 근처에도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에서 결국 이익을 창출할 전략적 전환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보면은 현대차 비중 확대의 목표가 33만 원, 기아 역시 비중 확대의 목표가 15만 원.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도 비중 확대의 목표가 33만 원. 여기 현대차하고 똑같네요.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15만 원. 다음 HL 만도까지 비중 확대 의견이고 목표가는 5만 원. 그다음에 현대 위아는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5만 2천 원.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투자 의견 비중 축소의 목표가 12만 원으로 이거 최신 버전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시아 방산업체 분석도 JP모간인데 전 세계적인 방위비 지출 증가 현상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 전략까지 더해질 경우 특히 유럽의 경우는 방위비 지출 한도가 현재 GDP 대비 2%인데 이제는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 될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최대한 빨리 이제 종결 지을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에게 이런 러우 전쟁이 주는 교훈이랄까 이런 여파는 종전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뭐 이를테면 러시아가 이번 이제 종전으로 크게 한몫을 잡는 이런 경우 역시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각성 효과를 줄 거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종전 협상이 될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군사력에 돈 더 많이 쓰는 거다 이런 반응인 거죠. 그 다음에 최근 해상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까지 또 해군 함대를 재건하는데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함대가 이제 80년대에 도입된 거라서 이번 기회에 신규 교체 수요가 확대될 거고 이 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30년간 355척의 함정을 구축하는 새 프로젝트를 지금 도입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거기 비례해서 역시 또 해군 군사력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50만 원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 현대 롯데 목표가 7만 1,000원.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 한국 항공우주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7만 2천 원. 그다음에 LIG 넥스원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의 목표가 30만 원. 여기까지 이제 K 방산주 4개 다 올 비중 확대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시아 방산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 여기는 $5 30센트 싱가포르 달러 에다가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그 다음 이제 CLSA 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찍었지만 주가는 왜 코로나 때 근처에도 못 가냐,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답하기를, 이제는 높은 밸류에이션의 시대는 갔다. 그러니까, 뭐 고평가가 당연시되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 대신에 네이버 커머스 부문의 상승 가능성은 조금 과소평가가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주가는 역사적인 저퍼 수준이라고 보고 네이버 목표가를 기존 18만 2천 원에서 이번에 20만 5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후반부로 접어들어서 목요일인데요.
벌써 또 내일 수능 시험 보는 날이네요.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나 가족분들,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수능 첫 세대라서 그 첫 해에는 수능 2번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고사까지 봤고, 그러다 결국 저는 재수해가지고 수능을 3번이나 봤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건 뭐 물론 좋지만 시험 자체에 너무 과몰입은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정부 일정으로 넘어가서 먼저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이걸 정부가 발표하는데 여기다가 또 내일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역시 뭐 전자결제랑 출산 관련주들이 또 주인공인가요? 그 다음 이제 내일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주제인데 바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 논의, 이게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 정부가 AI가 그리는 제조업의 미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이게 이제 보도자료 제목인데 증시에서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동 로봇, 이 테마죠. 그리고 또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양자기술 산업화 대비 국제 표준 선점 전략 모색. 요건 이제 증시에서 제목 그대로 양자기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는데 제목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이겁니다. 그럼 이제 한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경제 지표는 9월 통화 및 유동성, 그리고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하고 ICT 수출입 동향 내일 공개되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일단 우리가 옥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기술 기업인 3빌리언이 내일 신규 상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내일부터 공모 청약 들어가고, 뭐 둘 다 오늘 관계자들이 잠 못 자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주말까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G스타 2024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삼성화재, 금호건설, LG, 원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미국에서는 10월 CPI, 그리고 내일은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뭐 평소처럼 그렇게 긴장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지난 광군제 수혜주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의 징동닷컴, 여기도 내일 미국에서 실적 발표고, 그 다음에 미국 목요일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참 내일 밤 11시에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이 우리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전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